배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배열은 의외로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열을 가지고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것을 하면은 다양한 함수가 또 제공되는데 그 효율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열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배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제 다 알 거예요. 그죠? 변수 하나에다가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때 쓰는 거죠. 아주 간단한 이그젬플 하나를 먼저 보면 우리가 다른 예제에서 살펴봤던 것들이에요. 지금 cars라는 변수에다가 배열을 만들어 놓고 있죠. array하고 가로 열고 닫고 그 배열에 들어갈 항목들 하나하나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보 써주고 콤마, BMW 콤마, 도요타 콤마. 그러니까 자동차 브랜드 이름을 이렇게 세 개를 써줬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를 불렀을 때는 이 배열 이름 그 다음에 대괄호 넣고서 인덱스 번호를 써주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런 인덱스를 안 써주면 기본적으로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이런 순서로 들어가요. 그래서 0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을 가져와라, 1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을 가져와라, 2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을 가져와라 하니까 I like Volvo, BMW and Toyota 점 이렇게 프린트가 되겠죠. 실습된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보다시피 우리 예상대로 cars라는 변수명에다가 array, 배열을 만들어 넣는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 가르쳐 준 거고요. 그거를 또 배열 안에서 저장된 값들을 호출해서 쓰는 방법을 또 우리가 실험을 해본 겁니다. 지금 각진 대괄호로 그리고 인덱스 번호를 써서 호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주 간단한 이그젬플입니다만 바로 기본적인 형태가 이거예요. 가장 그 단순한 형태가 array를 활용하는. 여기서 또 array를 한번 정의를 한번 하고 넘어가네요. 왜 필요한지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배열은 한 번에 하나 이상의 값을 담을 수 있는 특별한 변수인 거는 그 정의에서 다 알고 있고요. 예제에서도 알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목들의 목록을 갖고 있을 때, 조금 전에 보신 자동차의 브랜드 이름들을 쭉 갖고 있을 때, 그리고 그걸 하나의 변수에 하나씩 다 저장한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cars1이라는 변수에 볼보, cars2의 BMW, cars3의 도요타. 그런데 우리가 이 자동차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그 특별한 무언가를 골라낼 때 T로 시작하는 브랜드가 뭐더라 하면서 하나씩 검토하려면 너무 지루하고 복잡한 작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요 세 개일 때는 요 세 개만 보면 되지만 한 300개다 그러면은 하나씩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불편한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값을 갖고 있는 목록을 작성해서 작업을 하고 싶으면 결국에는 배열을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배열은 변수 이름은 하나죠. 그죠? 아까 봤더니 cars라는 변수 이름은 하나인데 여러 값을 저장할 수 있고 인덱스 번호를 참조해서 하나하나 따로따로 항목들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배열을 만드는 방법을 조금 전에 봤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배열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PHP에서 제공되는 방법이요. 우선 만들 때는 array라는 요 가로 열고 닫고 이것도 함수예요. 배열을 만드는 함수입니다. 배열을 만들어줘요, 얘가. 그런데 이 함수를 쓰긴 쓰는데 만드는 방법에는, 사용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 방법론이 사용됩니다. indexed array,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숫자 인덱스를 갖는 배열입니다. 항목 하나하나가 가져올 때, 저장될 때나 그것을 호출할 때 숫자로 이렇게 기억되게 하는 거고요. associative array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연관 배열이라고도 보통 번역을 하는데, 즉 이름을 갖고 있는 배열입니다. 그러니까 키가 하나씩 다 있어요. 그 항목들마다.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multi-dimensional array, 즉 다차원 어레이가 가능합니다. 어레이는 쉽게 얘기해서 1차원적으로 저장된 그러한 그 항목들의 값이라고 보면요. 그걸 2차원으로 저장할 수도 있겠죠. 어떤 그리드 형태로 저장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또 차원을 높이면 그 큐브 형태로 3차원적으로도 어레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멀티디멘셔널 어레이라고 합니다. 자, 제일 기본적인 유형인 인덱스드 어레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인덱스 배열을 만드는 방법 또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우선 여기서 한번 살펴봅니다. 인덱스는요, 자동적으로도 할당될 수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죠.
cars라는 변수명 주고 나 어레이 만들 거니까 항목들 줄게 하면서 이렇게 항목들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덱스가 자동적으로 할당돼요. 우리가 얘는 0번째고 얘는 1번째고 얘는 2번째입니다. 말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순서대로 0부터 시작하고요. 항상. 그리고 1, 2, 3 들어오는 거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저장해요. 이게 바로 가장 쉬운 인덱스드 어레이, 인덱스 배열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면 앞에서 봤던 그 동일한 이그젬플을 여기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거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없겠죠. 저희가 사용한 방법이 바로 인덱스드 어레이를 이 항목을 주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할당되도록 한 거고요. 자, 배열을 가지고서 작업을 할 때 그 배열의 작업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함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함수면서도 활용도가 높은 함수 하나를 배워봅시다. 즉 count라는 함수가 제공돼요. 이 count 함수는 내장 함수인데 배열을 입력으로 받아서 배열이 몇 개가 그 안에 항목 요소가 몇 개 있는지 엘리멘트가 그거를 리턴해 주는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만들었던 우리가 어레이, 볼보, BMW, 토요타 이렇게 했죠. 그런 다음에 count cars 하면은 에코로 프린트하면 뭐가 출력되겠어요? 1개, 2개, 3개니까 3이라는 게 출력돼요. 진짜 그렇게 되는지 실험 여러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몇 개의 더 항목을 넣으면 카운트 하라 그러면 말 그대로 이름에서 할 수 있지 카운트에서 계산해서 숫자 몇 개인지 우리가 출력을 해줍니다. 자, 이와 같은 카운트가 활용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인덱스 어레이를 루프를 사용해서 반복할 때 인덱스 어레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함수가 count라는 함수예요. 다 볼까요? 지금 cars라는 어레이 만들었어요. 볼보, BMW, 토요타 3개의 엘리멘트를 갖는 그리고 ARR length라는 변수에다가 얘가 몇 개인지를 가르쳐 놓죠. 저장해 놓습니다. count해서 cars 하니까 하나, 둘, 세 개니까 얘가 ARR length는 3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루프를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for 루프를 써가지고 얘네들을 하나하나 루프를 가지고서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x는 0. 그러니까 for 루프는 여기 루프에서 사용할 그 변수를 초기화시키고요. 그 변수를 검증하는 스테이트먼트가 바로 다음에 나와야죠. 즉 $x가 $array length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니까 3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니까 0, 1, 2까지 $x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반복해라. 그러니까 $x는 0이었다가 1이었다가 2였다가 그런데 결국엔 cars라는 어레이가 갖고 있는 엘리멘트를 하나씩 출력하는 굉장히 간단한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거죠. 즉 어레이를 카운트해서 그 길이를 이 for 루프에 그 필요한 값으로 활용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그젬플을 볼까요? 즉 여기서 보면 for 루프로 cars라는 어레이의 엘리멘트를 하나씩 프린트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정확하게 볼보, BMW, 토요타 출력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어레이에 시작할 때 우리가 초기화할 때 요 3개만 넣었지만 만약에 4개, 5개, 6개 뭐 수백 개를 넣어도 요 프로그램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죠. 그대로 작동될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어레이의 길이를 카운트해서 그 변수의 값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어레이와 관련된 어레이를 매니플레이션 하는데 사용되는 함수인 count의 사용 예를 여기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가장 그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indexed array, 즉 어레이의 항목 하나하나에 0, 1, 2, 3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연계 배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associative array라는 게 있는데요. associative array는 값을 할당할 때 named key를 사용해요. 이름 키를 하나씩 다 부여하는 겁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가 보면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example. 자, 요번에도 age라는 변수명으로 어레이를 만들고는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보니까 컴마로 구분되어 있는 그 앞부분에 스트링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어떤 피터 그리고 요거는 equal bigger than이지만 사실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화살표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화살표를 상징하는 특별한 기호예요. PHP에서 사용하는 즉 피터라는 이름에 35 넣어라.
벤이라는 이름에 37 넣어라. 조라는 이름에 43을 넣어라. 요 앞에 오는 게 키고요. 뒤에 오는 게 value입니다. 그러니까 키와 value를 한꺼번에 넣어서 저장을 하는 그런 어레이 방식이에요. 얘가 바로 그 associative array라고 부르는 건데, associative array를 생성하는 방법이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 따로따로 넣어서 할 수도 있어요. 즉 age라는 이름을 갖는 어레이인데요. 피터라는 키에다가 35 넣어라. 벤이라는 키에다가 37 넣어라. 조라는 키에다가 43 넣어라 하면은 바로 위에서 봤던 요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겁니다. 자, 이그젬플을 한번 볼까요? 진짜 그렇게 저장됐는지. 그리고 저장된 거를 우리가 호출하는 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덱스드처럼 인덱스드 어레이는 인덱스 번호를 호출했지만 얘는 키 이름으로 호출하면 돼요. 즉 age 어레이 피터에다가 35, 벤에다가 37, 조에다가 43 넣어라 한 다음에 피터 is age의 피터 값을 갖고 와라 그러면은 요 35라는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터 is 35 years old 이렇게 출력이 될 수밖에 없죠. 요 값이 35로 리턴되니까 여러분들은 요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로 그 노트패드에서 실험하는데 벤에 대해서 한번 바꿔서 보고요. 조에 대해서 바꿔서 진짜 출력했을 때 제대로 출력되는지 한번 각자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덱스드 어레이를 우리가 굉장히 많은 값을 갖고 있을 때 그걸 하나하나 부르는 게 불편하니까 우리가 루프를 썼었죠. for 루프. 마찬가지로 associative array, 연계 배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항목들이 많으면 루프를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숫자가 아니니까 그 인덱스가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한데요. 그때 쓰는 게 바로 for each라는 루프예요. 우리가 for each라는 루프 앞에서 배웠죠. for each라는 루프가 이때 사용되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지금 보세요. 방금 전에 봤던 그 example associative array인데요. 피터에다 35 넣어놓고 벤에다가 37 넣어놓고 조에다가 43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for each 루프를 쓸 때 문법이 이렇죠. 여기 대상 어레이 이름 그리고 as 이건 키워드예요. 어떻게 가져올까? $x 화살표 $x value. 자, 이 age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변수 이름을 갖고 있는 어레이에 대해서 얘가 associative array니까 어떤 식으로 들어있냐면 키와 value, 키와 value 이런 식으로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키는 x라는 변수를 가져오고 value 값은 x 밑줄 value라는 값을 가져와서 그걸 for each라는 구문 자체가 문법 자체가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어레이에 가서 첫 번째 거에 피터 값은 여기다 가져오고요. value 값은 여기에 가져와서 이 안에서 프로그램이 활용을 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는 x고 요 값이고 value 값은 요거다라고 출력만 해주고 있는데 이그젬플 한번 볼까요? 어떻게 출력되는지. 자,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어요. 즉 associative array에 있는 값들을 하나하나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본 건데 볼까요? 만드는 방법은 이제 알겠죠? array 다음에 항목을 키 화살표 value, 키 화살표 value 이렇게 넣었는데 그 각각 하나하나를 가져올 땐 for each라는 루프를 쓰는데 array 이름 써주고요. 그 다음에 as 한 다음에 키는 x로 받고요. value는 요걸로 받아서 써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키는 키 다음에 $x를 써주고 value equal 다음에 요 x value를 써줘라 라는 에코 문장이 있으니까 바로 알아서 3번 여기선 3개니까요. 이게 아무리 많아도 for each니까 그대로 하나하나씩 다 작업을 하는데 그 입력된 내용이 그대로 잘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죠. 피터 35, 벤 37, 조 43. 아시겠죠? 어레이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한 것들은 다 1차원 어레이만 생각해 본 거예요. 사실은요. 한 줄로 쭉 정리가 된 거죠. 다. 그게 인덱스드 어레이든 어소시에이티브 어레이든지 간에. 근데 때때로 이런 다차원 어레이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자주 있지는 않지만 때때로 하나 이상의 키로 값을 저장하고 싶을 때 그때 이때 멀티 디멘셔널 어레이가 필요한 건데 다차원 배열은 하나 이상의 배열을 포함하는 겁니다.
사실 PHP 안에서는요, 그 다차원의 그 차수가 몇 차까지 가능하냐, 그건 상관없어요. 굉장히 뭐 2차원, 3차원, 다차원, 그러니까 5차원 이상, 그 이상 다 이해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짜보면 아는데 3차원 이상을 다루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사실은 그런 응용이 우리 주변엔 많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 2차원과 3차원 정도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놓으면 다차원 기능은 충분히 다 이해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2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요소 하나하나를 선택할 때 요소의 그 인덱스 번호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과 열, 테이블 형태로 저장하려면, 그죠? 2차원이라는 건 테이블 형태를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요 바로 밑에 사실은 나오는 거 하나 있는데, 요런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으면, 즉 볼보의 스탁, 볼보의 솔드 값, BMW의 스탁, BMW의 솔드 값, 뭐 이런 식으로 값을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이렇게 따로따로 값을 저장하고 싶을 때 결국 2차원 배열이 되는데, 그때는 인덱스 두 개가 필요한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요 숫자는 1번 행의 두 번째 열, 그죠? 그러니까 랜드로버는 4번 행의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세 번째 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죠. 3차원도 마찬가지인데 그때는 3개의 인덱스가 필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우선 2차원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간단한. 보통 2차원 하면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배열들의 배열이라고 보면 됩니다. 1차원 배열을 또 배열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확장해서 생각하면 3차원 배열은 배열의 배열의 배열,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표로 우리가 돼 있는 값들을 어떤 배열로 만들고 싶으면 바람직한 거는 2차원 배열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cars 어레이를 만드는데 이 어레이의 첫 번째 거는 예인 거예요. 두 번째 거는 예고요. 세 번째 건 예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각각 한 개가 아니라 값이 세 개가 있죠. 그걸 또 어레이로 만들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레이 안에다가 어레이로 항목들을 만들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2차원 배열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어레이 괄호 열고 어레이 안에 볼보 22, 18, 어레이 다음 어레이는 BMW, 각각 한 줄 한 줄을 행을 또 어레이로 만들어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카즈라는 거는 2차원 어레이가 돼요. 그러면 2차원 어레이 된 거를 뽑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두 개의 인덱스를 주면 됩니다. 즉 행과 열을 표시해 주기만 하면 돼요. 지금 이 example 바로 밑에 나와 있으니까 살펴볼까요? 요렇게 넣었을 때 요거 하나하나를 출력을 해보고 싶다. 볼보라는 말을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인덱스가 요 두 개가 있을 때요.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거가 있을 때 첫 번째 게 행이네요. 행열식으로 기억하면 딱 맞겠네요. 그죠? 테이블식으로 보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숫자, 첫 번째 오는 게 어레이의 숫자 번호고요. 번째고요. 두 번째 오는 숫자가 그 어레이 내부에서의 그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카즈의 00은 첫 번째 인덱스에 있는 어레이 중에 첫 번째 인덱스가 볼보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카즈 01이라는 거는 첫 번째 그 인덱스로 나타나는 요 어레이의 두 번째 값, 그죠? 22라는 값을, 그래서 이렇게 출력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나머지도 다 호출해서 인덱스 번호를 쓸 때 이 문법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괄호를 따로따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2차원 어레이라는 건 누가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거는 이 인덱스 번호 괄호가 두 개 오면 아, 이건 2차원 어레이를 접근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거기서 그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예제가 있으니까 한번 더 볼까요? 자, 우리가 이걸 루프로 돌릴 수도 있느냐? 당연히 루프로도 만들 수 있죠. 왜냐하면은 결국에 요 그 example을 보세요. 앞부분 example에서는 그 숫자를 손으로 일일이 다 써줬지만 어떤 그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를 0, 1, 2, 3 써주고 두 번째 거는 0이거나 아니면 1이거나 2 써주면 되는데 결국 이거는 루프 두 개를 우리가 중첩해서 쓰면 돼요. 네스티드 루프로 하면 되는데 그 example 한번 봅시다. 방금 전에 한 거를 우리가 그 일일이 타이핑해서 써주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지금 루프를 처리한 건데 지금 보면은 아주 깨끗하게 우리가 잘 아는 그 unordered list 요 분리수로 이쁘게 정리가 된 걸 알 수 있죠. 요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현했는지 봅시다. 어레이를 생성은 똑같아요. 2차원 어레이 첫 번째 어레이에는 볼보
22개가 창고에 있고 판 거는 18개, 창고에 15개, 판 거 13대. 그러니까 지금 그 인벤터리 정리하는 작업 같아요. 그죠? 그 창고에 어떤 차가 몇 대 있고 어떤 차를 몇 대 팔았는지. 자, for loop를 두 개를 여기서 썼어요. 즉 바깥의 for loop는 이 어레이의 순서를 주는, 즉 row 해가지고 행이 몇 개인지 0부터 시작해서 4보다 작을 때까지, 그죠? 그리고서 echo는 그냥 요 문장이고요. row number 0, 1, 2, 3 이게 프린트 되도록 한 거고요. 그 다음에 unordered list로 리스트 항목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프린트 했는데 이거 잘 기억하면 좋겠네요. 그죠? unordered list로 시작해서 unordered list로 끝나는 슬래시 하고요. 그 사이사이에 리스트를 요 어레이 안에 있는 요 개수대로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또 for loop를 썼어요. 얘는 컬럼이란 이름으로 봤는데 0부터 시작해서 3까지, 왜냐면 하나, 둘, 세 개니까요. 그죠? 그래서 리스트 카즈에 이건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첫 번째 그 인덱스는 행의 번호, 두 번째 인덱스는 열의 번호를 이렇게 우리가 for loop에서 지정한 요 인덱스를 사용하면 이렇게 볼보 어레이에 있는 것, BMW에 있는 것, 사브에 있는 것 등등이 이렇게 차례대로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 실험해 보시고요. 또 이것을 어레이를 몇 개 더 생성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지금 아주 좋은 예 같은데 같이 다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